3명이 10대와 19살짜리 아이들이 21명을 재미로 살해했어. 걸리는 대로 족족 죽인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죽이고 찍었다고? 사진하고 비디오 촬영을 한 겁니다. 뭐야 막 죽이러 댕기는 거 장난 아니라니까. 죽이네. 나 이런 새끼들 처음 봐 진짜 살달라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 및 공범들의 살인 사건을 변호해준 이것도 거의 전 세계에서 찾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임산부가 마지막 피해자인데 아이를 꺼내버렸어요 배에서. 아, 이 사람 새끼 아니 정말 이것들 살인 기계네. 악마를 봤다. 아유 말도 마세요. 이거 하면 힘들었어야죠. 81회 그 세계 그 연쇄살인마. 네. 아 우크라이나로 갔네. 우크라이나. 네, 처음이죠 우크라이나는. 아 근데 우크라이나 뭐 이런데 옛날로 얘기하면 이제 소비에트 연방 국가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제 사회주의 영향을 아무래도 정치 경제적으로 다 받거든요. 인명을 중시하지 않아요. 비록 나왔지만 그래서 인명 관련돼서 또 혹은 인권 관련돼서 좀 희박한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네. 뭐 지금이 안 그렇겠지만. 네. 그리고 아마 그 이 경찰 단위에서도 이 살인 사건 관련된 거 이런 거를 크게 공지를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크라이나가 교수님 지금 전쟁에서도 아시겠지만 너무 땅덩어리 넓고 넓어요. 인구가 희박해갖고 밀이 거기 엄청나서 밀,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도 몰라요. 가스, 밀 뭐 이런 거 네. 많고 밀밭이 엄청나대요. 땅이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근데 이런 데는 또 그러고 이제 그 당시 영향 때문에 그 경찰 치안 당국에서 살인 사건 같은 거 나는 거 공개를 잘 안 할 거예요. 네네 그런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래요. 그래서 이 찾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름도 굉장히 어렵네 이거. 드네프로 페트로프스크 예. 의 괴물들. 그 드네프로강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건 얼핏 들어본 것 같아. 고개요 고기. 그 이게 길어가지고 요즘 드네프로라고 이름을 개명했어요. 지금부터는 그냥 드네프로라고 얘기하지. 예. 드네프로 페트로프스크 이게 예. 하지 말고. 예, 그래서 드네프로라고 아예 개명이 돼 있어요. 지명이 돼 있고요. 3인조예요. 아, 세놈이야. 네. 아, 그래서 집단 연쇄 살인마들이구나 이게. 예. 그래서 드네프로 매니악이라고 아예 이게 교수님 그 옛날에 혹시 그 어린애 둘이요 지나가던 자전거 타고 가는데 2단 옆차에 그 쓰러지면서 야호 소리 지르는 거 2007년에 보신 적 있어요? 맞아. 그게 이 새끼들이야. 또라이 새끼들이니까 어린애 때부터 그런 거예요. 그때 유명한 동영상이에요. 저도 봤어요. 근데 그분이 잔인하게 살해한 거야. 애들이었는데? 예. 19살짜리 새놈이. 이거 뭐야? 무슨 종자길래 이런 놈들이 그리고 여기 조합에서 이게 뭉쳤을까? 그 시리얼 킬링인데 거의 그 램페이지형 시리얼 킬러 몇 안 되는 놈들이에요. 3, 4일간에 20명 넘게 죽였어 이것들이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짧은 단기간 내에 그냥 그 광란, 그 예. 램페이지 말 그대로 예, 그냥 램페이지. 광란, 그냥 폭동 형태. 예. 이게 어디까지 했냐면 내무장관도 이 사건 때문에 사임했고. 여러 놈 죽였구만. 예. 왜 그러면 시체가 계속 나오는 거야 일주일 동안. 이 사진에도 뭐 짐승 소동물 개 같은 거 잡아갖고 나무에 매달아 놓고 맹망에 매달아 놓고. 전형적인 연살인범들의 어떤 양태를 보이네. 네. 예. 아, 이거 생명 존중 사상이 10원어치도 없는 놈. 예, 그래서 자기들의 범행을 연쇄살인범이 보통 기록을 잘 안 남겨놓는데 아, 얘들을 기록했어요? 다 영상으로 찍어놓고 사진이 300장 이상 나왔거든요. 아, 미쳐버리겠네. 연산에. 그래갖고 또라이 중에 상또라이고요. 현재 셋 중에 한 명은 종범이에요. 지금 두 놈 사진 나와 있잖아요. 한 마리 찍은 어디서? 애가 하나 있어요. 간자라는 애가 있는데 한 마리가 있어야지 맞지. 그게 뒤에 있는 애가 찍은 거지 사진을.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애는 살인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고 사진 찍거나 망을 보는 것만 해갖고 얘는 실형사고 나왔어요. 그나마 그 새끼는 가담 정도가 예. 적은 거였네. 예, 얘는 지금 현재 실형 살고 있습니다. 지금 무기징역. 이 두 마리 다? 예, 종신형식 살고 있어요. 한번 가보시죠, 뭐 사건. 아주 나쁜 살벌하네 이거. 예, 그래서 드네프로 매니악이라고 치시면 나와요. 이게 아예 공식 명칭이에요. 그래갖고 드네프로 드네프로 지역에서 매니악이라면 이제 또 미친 또라이 또라이. 예, 광신자인데 왜 매니악이냐면 얘네가 네오나치를 신봉했어요. 아하. 아, 얘들한테 영향을 준 게 그거구나. 예, 네오나치 신봉자이기 때문에 매니악이라고 불리고요. 우크라이나의 집단 연쇄살인마들 이렇게 불립니다. 사진 첫 사진에 보면 얘네가 처음에 1단계로 사람 죽이는 걸 모의했고요. 사전에 모의하고 실험으로 그 들개가 많대요 우크라이나에. 들개가 많아갖고 들개를 잡아갖고 지금 목을 매달아갖고 얼굴 매달아놨잖아. 예, 이렇게 해서
기념사진을 찍은 건데 왼쪽에 있는 애가 이제 빅토르 사옌코라는 사옌코고요. 오른쪽 이놈 새끼가 주범이에요. 얘가 이제 이고르 스푸르니크라는 애인데 이 두 놈 새끼가 돌아다니면서 망치를 휘둘러 대가지고 영화로도 나와 있어요. 망치 살인마라고. 찍은 놈은 찍은 놈 간자라는 애는 간자의 이름이. 얘는 이게 뒤에서만 사진 찍고 가담 정도 찍은 망 놈. 보는 것만 하고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2007년 6월부터 7월까지 이게 한 달 상간에 벌어져요. 아이고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다. 2007년도면. 예, 우크라이나의 드네프로 페트로프스크 아까 이름 복잡하다 그랬잖아요. 옛날 드네프로시로에. 지금은 드네프로시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3명이 10대와 19살짜리 아이들이 21명을 재미로 살해했어. 걸리는 대로 족족 죽인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죽이고 찍었다고? 사진하고 비디오 촬영을 한 겁니다. 아, 돌겠다 진짜. 이게 또 교수님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또 어떻게 얘 핸드폰이 해킹이 당해가지고 이게 사법기관에서 나왔는지 얘네 핸드폰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전국에 전세계 다 돌았어요 이게. 그죠 잔인한 고어 사이트 있잖아요. 고어 사이트. 고어물만 보는 데가 있어. 사이트에 돌았는데 그게 다 가짜예요, 교수님. 그래 그 저 편집하고 고어 사이트가 다 가짜예요. 근데 얘들 건 진땡이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이렇게 리얼해 그랬다가 나중에 충격 먹었고 아주 난리난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이고요. 인터넷에서는 3guy 1 해머 그래서 3명의 청년이 해머 하나 들고 다니면 사람 죽였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는 3 guys 1 screwdriver. 그러니까 지금 여 사진에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애 있잖아요. 스프르누크는 주로 망치를 썼고요. 장도를 썼고요. 그 옆에 있는 이쪽 사옌코. 얘는 스크루드라이버로 사람을 찔러대요. 드라이버. 얼굴 눈하고. 아씨. 아주 잔인한 놈들이에요. 그래갖고 이렇게 제목으로 이렇게 다큐멘터리까지 나와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하고 한국에 당시에 2008년 9년 난리 났었거든. 우리나라에서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20일이라고 해서 우크라이나 21명 죽인 사건이다 이래가지고 21명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3명의 범인의 피해자가 그 저항할 수 없는 자들만을 공격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럼 여자 노인. 예,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갖고 여자, 어린아이, 노인, 노숙자, 취객 남성, 술 취한 사람. 네, 이 무작위로 약해 보이는 사람만 골라 살해했고요. 특히 이제 아까 네오나치 신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주범인 스프르뉴크 같은 경우는 이 몸 안에 이렇게 걸치면 그 크로치펠트라고 아시죠? 이걸 네오 장식. 그 이제 만자 무늬 있잖아요. 이걸 나치 장식, 그걸 하고 다녔답니다. 21명의 살인 사건 중에 그 12번의 살인이 촬영, 그러니까 거의 절반가량 절반은 찍었네. 네, 사진 촬영에서 동영상으로 남겼고요. 그다음에 피해자들 잔혹하게 죽이거나 죽은 모습, 죽어가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스마트폰에 한 300장 넘게 남아 있었어요. 이게 다행히 이제 경찰에 압수가 돼가지고 요거 확인이 됐고요. 살인 관련 영상이 2008년도 12월 4일 날 미국의 그 쇼크 사이트라고 아주 유명한 그 고어물 사이트가 있는데 쇼크 먹는 사이트. 네, 여기에 유출이 되고 업로드가 되면서 이 사건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도 이것 때문에 아주 난감한 상황으로 몰린 내용입니다. 3명의 범인은 이고르 스프르누크라는 아이가 있고요. 얘가 주범입니다. 망치 휘둘러는 애고요. 그다음에 아까 스크루드라이버 있잖아요. 십자 드라이버 휘둘러는 애가 빅토르 사옌코라는 애고요. 그다음에 찍은 놈. 네. 그다음에 찍은 애 옆에서 이제 망을 보거나 사진 촬영을 주로 하는 애는 알렉산드르 간자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이 전부 다 88년생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만 19세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나서 이런 마구잡이식의 연쇄살인을 저지른 거죠. 짐승을 어떻게 셋이 여기 쳐버렸네. 네. 그래서 21건 이거 드러난 것만 21건입니다. 왜 그러면 이게 우크라이나 사법 당국이 수준이 좀 떨어져 가지고 아무리 수사를 했는데도 더 죽인 것 같긴 한데 그게 이제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있대요. 우크라이나 자체도 떠돌이가 좀 많아 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21건은 확인이 됐고요. 2009년 2월 11일 날 결심 재판에서 모든 살인사 21건 기소, 검찰에서 기소한 거에 대해서는 다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성장 과정부터 말씀드릴게요. 얘네 셋이 다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드네프르시 출생이고요. 3명 다 전부 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동창입니다. 고등학교도 같이 다닌 걸로 나와요. 그래서 기록상으로는 같은 학교에서 9년을 다녔다 이렇게 나와요. 정확하게. 그래서 초중고까지 같이 다닌 걸로 파악이 되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 세 아이가 당시 우크라이나가 왜 충격을 먹었냐면 집안이 뭐 못 살거나 어렵거나 얘네가 어릴 적에 뭐 학대를 받았다든가 이게 하나도 없고
멀쩡한 아주 먹고 애들이야? 사는데 전혀 상관이 없고 지역에서 아주 잘 산다고 소문난 아이들인데 이런 미친 짓을 저질러 가지고 심지어는 이 세 아이 중에 한 아이 있잖아요. 아까 스크루 드라이버 있잖아요. 십자 드라이버 휘둘러낸 아버지가 유명한 변호사예요 또. 험해. 그래서 아버지가 변론해줘요 이 셋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아들 및 공범들의 살인 사건을 변호해준 이것도 거의 전 세계에서 찾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요. 일단 스쿠르누크 얘부터 얘기할게요. 망치. 예, 망치스네는 아버지가 블라디미르인데요. 아버지가 우크라이나에서 아주 유명한 시험 비행기 테스트 파일럿이에요. 조종사예요. 아유 멀쩡하네. 그러니까 에이스 조종사래요. 그래갖고 소련 구소련 때부터 전투기 조종사 하신 분이고요. 훈장까지 받은 에이스 조종사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민항기로 넘어와서 그 우크라이나가 이 당시에도 어쨌든 그 무기 공장이 많았었잖아요. 소련에. 그래서 그거 관련된 그 시험 조종사까지 했었고요. 레오니드 쿠츠마라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 말고 전 대통령이거든요. 잘레스키 말고. 예, 쿠츠마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쿠츠마랑 친구였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상원의원하고 지역 유력한 정치인 활동할 때 그때 개인 비행사 역할을 해줬고요. 빵빵하고만 뭐. 나중에는 이제 그 대통령 전용기 있잖아요. 기장까지 했어요. 아씨 이해되시죠? 대단한 집이요. 예, 집이 대단하고 아버지도 공무원 신분이어가지고 먹고 사는데 아무 하지 없지. 없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드라이버 들고 다니네. 드라이버. 예, 아버지인 이고르 사엔코는 야 변호사라며. 우크라이나에서 저명한 변호사예요. 그냥 변호사도 아니고. 네, 저명한 변호사인데다가 엄마는 또 그 국장급의 중앙부처 고위직 공무원이에요. 와. 그러니까 얘도 아무 문제가 없는 애야. 왜 이런 짓을 하지?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간잘 하나 있잖아요. 간잘 사진 찍는 얘도 그 중산층으로 먹고 사는 전혀 지장 없고요. 그 중에도 부유하게 사는 애였대요. 그러니까 애들 셋이 몰려다닌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그러면서 못된 것만 한 거죠. 얘네가 1988년생이라고 그랬잖아요. 14살이 되던 2002년도부터 이제 문제가 좀 시작이 되었는데 뭐가 뭐냐면 이게 우크라이나 내에서 학교 폭력이 좀 심했대요. 러시아식 교육을 좀 받다 보니까 그래서 뭐 힘센 애가 힘 약한 애 두드러 패고 약간 혹은 어디나 있지 뭐. 근데 좀 힘의 논리가 좀 세게 작용했나 봐요. 그 과정에서 이 세 아이가 부잣집 아이들이긴 하지만 힘은 약한 거라. 아, 새 놈이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예요. 피해자야. 네, 피해자예요. 피해자 셋이 뭉친 거야? 예, 그래서 얘네가 중학교를 같이 또 진학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계속 맞는 애들 있잖아요. 맞는 애들 또 얘네가 집안이 좀 빵빵하니까 애들이 또 그게 꼴다 나와갖고. 빙도 많이 뜯어가고. 예, 그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셋이 모인 거야. 다니다, 야 너도 맞았냐, 나도 맞았다. 그랬더니 나도 맞았네 이렇게 셋이 모인 거라 모여갖고 얘네가 이제 야 이거 우리 이렇게 하다가 진짜 학교 다니다가 죽는 거 아니야. 졸업도 못하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간자는 좀 빠지고요. 원래 스프레니코하고 사인코가 둘이 이제 맞고 다니는 애들이 모였는데 이 얘네가 또 이게 웃기더만 이놈 학교가 애들 말 안 듣는 애들 있으면 옥상 끌고 갔고요. 위에서 다리 잡고요. 거꾸로 매다는 거 있잖아요. 영화에 나오는 거. 어이씨 뭐. 그런 식으로 애들을 막 그럼 고문이지. 씨. 예, 왜 위에다 그러니까 높은 고층에 매달아 놓고 하는 이런 거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거를 이게 대해서 고민을 한 거야. 왜 우리 싸움을 못 하니까 당할 수 있으니까 미리 좀 학습하자 그래 갖고요. 그 아파트 발코니 있잖아요. 거기에 지들끼리 서로 묶어 놓고 매달리고 막 이렇게 했대요. 얘네 좀 이상한 애들이야. 이상하게. 예.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간잘한 아이까지 이제 투입이 된 거예요. 셋이 뭉치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얘네 셋이 뭘 했냐면 야 우리가 이렇게 애들한테 맞는데 우리가 담력을 좀 키워야 되지 않겠냐. 결국은 학폭에서 기인하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맞는 것도 맞는 거지만 우리도 담력을 키워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학교 다닐 수 간을 없잖냐. 키우자. 네. 그래가지고 우리도 걔네한테 댐빌라면 힘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 스크루니크하고요 사이엔코가 간자까지 데리고서는 일단 개를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제 들게. 네,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그래갖고 이제 지나가는 개 있잖아. 아까 사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나가던 멀쩡한 개들 이렇게 먹을 걸로 유인한 다음에 잡아서. 바로 잡아갖고 이제 목 매달아갖고 천장에 매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망치 있잖아요. 망치 한 놈은 망치, 하나는 드라이버. 십자 드라이버 가지고 한 놈은 찌르고 개를, 하나는 머리를 막 때리고 이렇게 훈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지들끼리 뭘 했냐면 야 이렇게 한 거 용기 있다는 걸 누군가 알아야 되지 않냐. 근데 했다 하면 누가 믿겠냐 우리 같은 그래, 삐리들을. 기념사진이 나오기 시작했구만. 그러니까 사진을 찍자 그래갖고 사진을 찍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죽은 멍멍이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피를 좀 일부 손에다 찍어가지고 나치 문양 있잖아요. 그 만자 문양. 그걸 그리는 거구나. 예, 그거를 이제 그 동물 죽은 개 몸에다 그리든가 아니면 지네 이마에 그리든가 뭐 몸에 그리는 식으로 약간 피의 의식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하고요. 또 거기다가 이제 나치식 경례 있잖아요. 하이틀러 이것까지 하면서 사진을 찍으면서 아 나는 네오나치야. 나는 이렇게 힘을 키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이제 내부적인 무장을 합니다. 하루는 이제 사진 찍은 것 중에 또 뭐가 엽기적인 게 있냐면 그 동물 있잖아요. 그 죽인 개 있잖아요. 피로 이렇게 수염 모양을 이렇게 그렸대요. 빨간색으로. 에이 징그러. 예. 히틀러 같이. 그렇게 하고서는 요렇게. 예. 그리고서는 이제 스크류니크 항상 얘기한 게 내가 히틀러하고 생일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나도 히틀러의 운명을 타고난 거야. 히틀러 옛날에 오스틸에서 찌질이었잖아. 실제로 찌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찌질이지만 나중에 크면 내가 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이거는 의식이야 하면서 계속 이런 나쁜 짓을 계속합니다. 그런 이제 개를 계속 죽이는 과정에서 이제 노하우가 쌓였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가 이때부터 이제 고양이를 사냥하기 시작을 해요. 아 이 새끼들 진짜. 예, 왜 그러냐면 이게 개보다 고양이를 잡기 더 어렵거든. 훨씬 힘들어. 고양이는 유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양이를 따라다니면서 추적을 해갖고 이제 뛰어다니면서 잡는 식으로 추적을 해서 고양이도 똑같은 방식으로 잔혹하게 죽이고요. 특히 이제 흰색 고양이 큰 놈을 하나 잡은 적이 있었는데 한 2시간짜리 장시간 비디오를 촬영을 했대요. 얘를 계속 찌르는 거, 베는 거, 눈알 뽑는 거, 귀 자르는 거 있잖아요. 이걸 비디오로 촬영을 해갖고 보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가 이제 요런 상황이 진행이 되다가 이제 고등학교 넘어갔는데 17살 때예요. 스프르뉴크가 한 어린 소년을 때리고 자전거를 강탈해갖고 강도짓을 저질러요. 이제 간이 커졌네. 이제. 네, 그래갖고 그 자전거를 사인코한테 팔아넘기려고 해가지고 이제 작물까지 넘긴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가 애들이잖아. 석방이 돼요. 석방이 애들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교수님 소련의 영향이 있어서 아동 범죄에 대해서 좀 강력한 그 처벌을 한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래? 처벌이 있는데 얘네가 그냥 훈방 아버지가 변호사잖아. 그렇죠. 사이엔코 아버지는 변호사지 스크르누크 아버지는 고위공무원이지. 대통령 전용 예, 그 비행기. 시켜는 우리로 청와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그냥 내보내준 거지 뭐.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무효돼요. 이때 얘네가 좀 처벌받았으면 좀 정신 차렸을 그러면 텐데. 달라졌겠지. 예. 그러고 나서 차차차 고등학교 졸업을 합니다. 졸업하고 나서 이때부터 얘네가 좀 시원찮은 상황으로 가요. 일단 첫 번째 주범 망치 장도리 들고 망치. 설친 스크류니크는 공식적으로 실직 상태였고요. 아버지가 이제 너 집에서 아빠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우 난 대학도 안 가고 난 아무것도 적성이 안 맞아 이런 거라.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가 그 다우올 아노스라는 그 동부 유럽에 나온 승용차가 하나 있는데요. 이 차를 하나 사주고서는 너 그럼 택시라도 해. 근데 이때는 우크라이나가 무면허 택시가 많대요. 지금도 있지만. 그래갖고 면허증도 없었대요. 운전면허증도.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 백 믿고 무면허 그 택시 있잖아요. 기사를 하면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합니다. 러시아는 한동안 뭐 그랬어요. 저 차 끌고 가다가 네. 손 들으면 중간에 세워주는데 네. 그게 마치 택시처럼 일정한 목적지 도착하면 돈 줘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냥 그렇게 해요. 그게 택시인가 봐요. 이게. 그런 거 비슷해. 그러니까 자가용이 아예 영업행위로 그냥 가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렇죠. 우버 같은 식으로 뭐 하니까 지금. 근데 얘는 아예 자동차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이 무면허로 했다니까요. 무면허로 야씨 말도 안 되네. 이거 불법이죠. 두 번째 사인코는 있잖아요. 얘도 비리비리하니까 그 금속공학원에서 금속공예 있잖아요. 금속 가공하는 거. 그거 배우고. 예, 그걸 배우고 야간에는 그 파트타임으로 야간 경비원 있잖아요. 이거 하면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요. 부모님은 멀쩡한 내 새끼. 예. 그다음에 간자라는 애 있죠. 사진 찍은 애. 얘는 제과회사에서 과자 만드는 그 임시직을 하다가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활동을 했대요. 이 새끼들 다. 근데 이제 계속 이러다가 이제 실직 상태 전전한 거죠. 그 연쇄살인을 시작하기 몇 달 전부터요. 스프르뉴크하고 사이엔코하고 간자가 이제 자기들끼리 야 우리 이거는 돈은 벌긴 벌어야 되잖아. 엄마 아빠는 어떻게 믿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정한 게 뭐냐면 스프르뉴크가 지금 무면허 택시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손님 돈 좀 있을 만한 애 싫으면 우리 둘이 옆에 갑자기 타가지고 강도? 예, 협박해서 강도하자 이래갖고 강도 범죄를 시작을 해요 실제로. 그래 몇 건의 강도를 저지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에 우크라이나가 통신망도 제대로 발달이 안 돼 있었고 원체 땅덩이가 넓은데 인구가 희소하다 보니까 당한 사람들이 신고를 해도 경찰이 잡질 못하는 거라. 택시 강도를 당했는데요. 능력이 잘 안 되는 거죠. 예.
그랬는데 이제 나온 게 뭐냐면 녹색의 다오 아까 차량 그 차죠. 택시, 예, 그 차가 택시 강도로 이용된다. 이건 이제 소문이 다 났는데 이거 금방 잡을 텐데. 안 잡은 거라고 봐요, 저는 솔직히. 그러네. 예, 종족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연쇄살인 시작이 돼요. 2007년이 되면서 얘네가 강도 짓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안 걸렸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야. 이 그러면 이제 저 새끼들이. 범죄자가 커져. 네, 그래갖고 야 이거 뭐 강도에도 경찰이 뭐 우리 누군지도 모르는데 뭐 이거 뭐 막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자신감을 가졌네. 네, 그래갖고 2007년 3월 3일에 첫 번째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져요. 살인. 네, 살인이요. 아, 첫 번째 희생자는 61세 할아버지를 노렸어요. 연금 수급자인 빅토르 가투녹이라는 아저씨였는데 드니프로에서 노보모스 코프스크라고 그 옆에 있는 동네로 가는 그 저기 주간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 고속도로 인근에서 걸어가다가 얘네한테 걸린 거라. 아이고. 그래 망치로 가겨갖고 그냥 얼굴이 엉망진창이 된 채 살해가 됩니다. 아이고. 이게 일본 살인이고요. 그리고서 석 달 지난 2007년 6월 24일인데요. 23세 이 사람 또 경찰관이야 조사해 보니까. 아이고 뭐야. 현재 경찰관인데 아마 퇴근하다 걸린 것 같아요. 그래갖고 퇴근하다가 그 카릴리브카 마을 그 근처 드네프로 옆에 카릴리브카 마을에서 이제 어디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얘네한테 걸린 거라. 그래서 망치로 피습당해 갖고 또 머리가 으깨진 상태로 경찰이 발견됩니다. 망치 한 방 맞으면 그냥 죽는 거야. 그냥 공격했나 봐요. 그리고서 이제 하루 지나갑니다. 6월 25일이네. 예, 2007년 6월 25일 늦은 밤인데요. 33살의 동네 여성인 예카테리나 일첸코라는 여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친구 집에서 차 한 잔 마시고 집으로 걸어가던 중에 얘를 만나게 된 거라. 에이. 그래서 이때 스프르누카 사인코하고 지나가는데 그 여성이 보니까 딱 보고서 야, 자 공격하자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래갖고 스프르누크가요 자기 이제 외투 안에다가 이거 약간 이렇게 망치 갖고 다니는 망치를 이렇게 딱 집어넣고 다닌대요. 이걸 딱 보고 바로 내리친 거예요. 아, 뭐 이런.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즉사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딸이 안 들어오니까 엄마가 친구네 집에 가서 차 마시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 들어오니까 엄마가 집에서 그 친구 집까지 역으로 왔다 갔다 몇 번 한 거라 걸어 다니는 과정에서 골목 옆에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딸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새벽 5시경에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같은 날에 교수님. 그네 6월 네. 25일 네. 또 6월 25일. 일첸코라는 여성이 아까 망치 뜯어 맞아 죽었잖아요. 1시간 지난 다음에 스프르뉴크하고 사인코가 한 명 더 살해를 했는데 이게 공원에요. 로만 타타레비치라는 남성이 또 웃기는 게 그 검찰청 바로 맞은편에 있는 공원이야. 검찰청에. 거기 술을 먹고 만찬 상태에서 공원 벤치에서 코 골고 자고 있는 거라. 헤헤. 6월 달이니까 따뜻하잖아요. 자고 있는데 야 저 누워 있는 아저씨 때리자 그래갖고 그냥 자고 있는데 머리로 내리쳐버려요. 그 사람은 그냥 자다가 죽었네. 네. 근데 문제는 그냥 한 방에 그냥 직사했는데 그러고 그냥 얼굴을 막 때려가지고요. 얼굴 뭉개지가 완전 않아요. 뭉개졌대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침에 공원 청소하던 그 공원 관리자가 보다 충격을 먹고서 그냥 기절했다는 사건이 네 번째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7년 6월 24일 날 경찰관 하나 죽고요. 25일 날 3명이 연타로 죽이네. 예, 이런 미친 짓을 하는 것들이 또라이들입니다. 그다음에 폭주하는 연쇄살인이라고 제가 썼는데 그리고 이제 조금 좀 쉬었다가 일주일 쉬었다가 2007년 7월 1일에요. 예부게니아 그리센코하고요. 니콜라이 세르추크라는 커플이에요. 커플. 예부게니아는 여성이고요. 니콜라이 남성인데 둘이 데이트를 하다가 얘네한테 걸린 거라. 그래갖고 노보모스콥스크라는 그 근처 마을에 있잖아요. 거기서 망치로 그냥 신나게 두드려 맞아가지고 떡이 된 상태로 이 시신 둘이 발견됩니다. 어이씨. 그러고서 이제 또 5일 지나섭니다. 2007년 7월 6일인데요. 뭐야 막 죽이러 댕기는구만. 장난 아니라니까. 죽이네. 나 이런 새끼들 처음 봐 진짜 살살다. 그래갖고 드네프르 근처에 에고르 네홀볼라다로라는 네홀볼라다로라는 남성이 있는데 이 남성이 잔인하게 살해됐는데 이 친구는 진짜 안타까운 게 군대 제대하고요. 군대 장기 복무하고 제대하고 나서 친구들하고 클럽 가서 논 거예요. 제대 기념으로. 네. 드네프르 그 시내. 진짜. 그래갖고 술 한 잔 마시고 나 집에 갈게 하고 가다가 아유, 이 두 놈 새끼를 만난 거라. 그냥 죽어버렸네. 그리고 망치를 두드려 패가지고 이게 또 얼마나 안타까냐면 저 제대군인 있잖아요. 집에 다 와서 집 앞에서 만난 거야 이 자식들을. 아이. 그래갖고 엄마가 이제 아들이 제대하고 나서 생태 같은 아들이 군대 갔다 와갖고 2년 갔다 와서 내가 연락이 안 되니까 여기 전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돌아가다가
세상에 아파트 옆에요. 애가 그냥 떡이 돼갖고도 죽고 있는 거라. 에이.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음. 그리고 2007년 7월 6일 같은 날입니다. 엘레나 슈람이라는 28살 여성인데요. 길에서 또 가다가 아까 그 퇴역군인 죽이고서는 가다 또 만난 거야. 또 죽여? 네. 거기서 또 맞아 죽는데 이 여성은 안타까운 게 낮에 일하고요. 이 러시아는 러시아권 국가들이 야간에 그 절도가 많대요. 그래가지고 야간 경비원 있잖아요. 그거 하려고 이게 수고를- 되게 많대. 그래서 야간 경비원 하려고 경비원 복장 가방에다 넣고 가다가 이 두 놈을 만난 거라. 그래서 망치 맞았어. 그래 망치로 내리쳐갖고 그냥 즉사했고 더 웃긴 거는 그 가방 뺏어갔고요. 그 가방에 경비원 여성 경비원 복장이 있었대요. 그 군인 옷하고 비슷하거든요. 그거 꺼내가지고 망치 피 다 닦고 갔대잖아요. 에이. 그리고서 이제 2007년 갔던 또 7월 6일이야. 또 이날 또 세탕이네. 그 발렌티나 한자라는 여성이 있었는데요. 길 가다가 이제 이 여성은 또 이제 알바하러 갔는데 장애인 남편하고요. 3명의 자녀를 혼자 열심히 키우는 정말 아이고, 착한 엄마였대요. 진짜. 근데 길 가다 이놈 새끼들 밤에 만나가지고 망치로 또 가격당해서 살해당하고요. 그 다음 날이네 또. 또 2000년 7월 그 다음날 또 동이 텄습니다. 이때 소년 2명이 14살짜리 2명이 있었는데 어린애들? 네. 안드레이 시두크라는 14살짜리 소년하고요. 그다음에 바딤 리아코프라는 2명의 그 중학생이죠. 중학생이 있었는데 그 낮에 있잖아요. 물고기 잡으러 갈게요. 나가다가 얘를 만난 거라. 길바닥에서. 그래갖고 이제 여기서 안타까운 게 그 안드레이 시두크가 잡힌 거예요. 잡히니까 얘를 먼저 막 두드려 팼고 이걸 보고 있던 바딤 리아코프가 숲으로 그냥 낚싯대고 뭐고 던지고 냅다 친 거라. 걔 살았어? 예, 그리고 얘는 살고 아유, 그나마 다행이네. 예, 안드레이 시두크만 사망합니다. 이게 지금 교수님 지금 며칠 상황에 10번이 10명이 준 거예요, 지금. 살인 기계네 이거. 예. 그러고서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자전거 사건이요. 이게 터지는데 11번째 희생자인데 이분이 세르게이 야첸코라는 아저씨예요. 이거 진짜 유명한 비디오거든요. 자전거 타고. 예, 자전거 타다가 이단 협차니까 아저씨 확 날아가서 졸도하고 만세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나중에 피디님 찾으면 찾을 건데 2007년 7월 12일입니다. 그 우크라이나의 타롬스케에 살던 세르게이 야첸코라는 48세 아저씨가 있었는데 자전거 타고 집을 잠깐 나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당시 이제 암 투병 중이라서 암이 좀 나섰대요. 나서가지고 걷거나 뛰는 건 좀 어려워갖고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하셨대요. 자전거가 지금 수월하니까. 타고 나갔는데 7월 10일 오후 2시 20분경에요. 부인한테 여보 나 잠깐 자전거도 타고 올게 나갔다가 길 가다가 이게 자전거가 이렇게 오는데 얘네들이 걸어오고 있는 거라. 딱 맞지. 지나가는데 얘네가 2단 협차해갖고 그냥 아저씨가 나가 떨어진 거라.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그냥 쓰러졌죠. 쓰러지고 나니까 얘네가 이제 이분을 납치에다가 아주 잔혹하게 살해를 했고요. 그걸 동영상으로 다 찍어놓은 게 그 2008년에 터진 그 비디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아저씨가 갑자기 실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부인 입장에서는 이가 저기 자전거 타고 나간다는데 어디 갔지 그래갖고 수소문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때 우크라이나 법이요. 실종을 신고하려면요 가출이나 72시간 있다 신고하는 법이 있대요. 네, 그 우리도 초창기에는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원시적인 거지. 그러니까 3일 동안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뭐 기다려봐야 몰라야지만 되는 거라. 일단 기다려보고 가자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이요 루드밀라인데 루드밀라 씨가 경찰에 전화했더니 경찰 왈 저희가 신고를 접수하려도 3일 지나야 됩니다. 아주머니 이러는 거라. 그러니까 루드밀라 입장에서 열받잖아요.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거기다 암 환자로 치료받은 사람이 어딜 갔겠냐고.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 그 전단지 있잖아요. 전단지를 전단지 즉시 만들었구나. 찍어가지고 주변에 친척들이 도와줘갖고 뿌린 거네. 주변마루 쫙 뿌려버린 거라. 뿌렸더니 7월 16일 날, 7월 10일 날 실종됐는데 16일 날 전단지를 본 인근마을 사람들이 연락이 온 거라. 뭐냐 그 아저씨가 타고 다닌다는 자전거를 저희가 찌그러진 걸 본 것 같은데 좀 오실래요 아주머니 이런 거예요. 아, 자전거. 그래갖고 루드밀라 씨가 거길 갔대요. 저 아는 지인들하고 갔더니 자전거가 찌그러져 있는데 그 인근에 있잖아요. 파리가 어마어마하게 끓는 막 그 장소가 있더래요. 뻔하잖아. 볼 것도 없지 뭐. 갔더니 뭐 야첸코 씨가 완전히 그냥 시체가 난도질 당해갖고 발견된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해요? 경찰에 또 신고했지요. 이게 이제 얼마나 잔인했냐면 그 드라이버로요. 아까 저기 야첸코 씨 있잖아. 사이엔코가 주로 드라이버 썼다고 그랬잖아요. 드라이버로 사이엔코가요. 이 아저씨 묶어놓은 상태에서 계속 배를 찔렀대요. 에이. 그냥 쿡쿡 찌른 게 아니라 완전 박았대요. 박아서 이제 죽을 줄 알았는데 아저씨가 아파 하면서 이제 안 죽으니까 오씨 이거 찔러도 안 죽네 이렇게 된 거라. 그래갖고 그 드라이버를 눈을 찔러요. 에이. 찔러가지고 이 뇌를 관통시켜 갖고요. 이게 그
동영상 장난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봤거든. 딱 찔러면 일로 튀어나온 게 나와요. 근데 아저씨가 살아있어. 막 비명을 지르는 거라. 그래서 이거 있잖아. 이거를 계속 찍고 있었던 거야 이 자식들이. 이 사람 새끼들이 이거. 예. 그 나중에는 이제 안 죽으니까요. 드라이버 꽂아놓은 상태에서 망치로 있잖아요. 수십 차례 내리 찍어갖고 이 반이 없어져 버려. 이러고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이걸 이 개자식들이 핸드폰에 찍어갖고요 보관을 하고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갔던 그 부인 루드밀라하고 그 지인들이 얼마나 놀랬겠냐고. 그렇지. 예, 상황이 이런 겁니다. 그래갖고 이때 있잖아요. 간자 있잖아요. 이거 찍은 애 있죠. 간자가 얘네 둘이 범행을 찍었잖아. 간자가 찍다가 얘가 맛이 간 거야. 왜? 야, 이 새끼들 이거 따라다니다가 나 이거 큰일 나겠다 싶은 거야. 지가 공격은 얘나 너무 무서웠구만. 간자는 한 번도 공격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간자 입장에서는 난 찍으라도 찍새로 따라다녔는데 이거 이랬다 이거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때 간자가 이 두 친구한테 선언을 해요. 나 미안한데 이제 오늘부터 너네 안 따라다닌다고. 그럼 죽을 텐데. 그래서 이제 얘는 이탈을 합니다. 이러면 이제 두 명 체제로 갑니다. 그래서 두 명으로 딱 가면서부터는 간자가 그래도 그 법원에서 좀 인정한 게 야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방어적을 얘가 노력해 줬는데 간자가 빠지고 나니까요. 이때부터 얘네가 브레이크가 없는 거야. 아유 그냥 마구제비로 하고 댕기는구만. 그렇죠. 그래갖고 이 이후로 14명이 더 죽어요. 아씨 이거 일일이 다 보기도 힘들겠어. 예. 그래서 이제 정리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2007년 7월 14일 날 나탈리아 마마르추크라는 45세 여성이요. 스쿠터 타고 가다가 두 남자한테 공격당해서 예. 튕겨나가 막 저기 망치로 맞아서 죽었고요. 이네들 또 스쿠터 타고 도망갔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여성이요 노상에서 지나가다가 스쿠터 타고 가다가 갑자기 2단 협착이 맞아고 쓰러지고 막 두드려 맞는 걸 봤잖아요. 몇 명이 도와주러 왔대요. 예, 이때는 사람이 있었대요. 도와주러 왔는데 도망갔겠네, 이 그거 새끼들? 타고 도망가니까 이제 어떻게 잡지 못했죠. 목격자가 있었다는 얘기 교수님. 이후로 7월 14일부터 발전돼 16일까지 13명을 더 죽여요. 아 이거 뭐시 아주 인구 씨를 말리려고 그러네. 제가 우크라이나 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이건 개판이에요 나라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나한테 이 정도가 될 때까지 이렇게 시신이 계속 속출하는 상황에서는 경찰이 비상을 걸어갖고요. 말이라 그래. 진짜 있잖아요. 전시 체제 있잖아요. 이거 해갖고 밖에 나오지 마시고요. 경찰 무장해서 투입하고 했으면 잡았을 거거든. 그 이게 뭐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틀 동안 완전 램페이지로 있잖아요. 13명이 더 죽은 거라. 그래갖고 추가 살인 무작위로 하면서 어린이, 노인, 노숙자, 술에 취한 남성, 여성, 방어하기 어려운 반격하기 어려운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만 망치하고 그냥 스크루드라이브로 막 찍어 죽입니다. 어이 징그러워. 네. 그리고 또 더 무서운 건 뭐냐면 피해자가 공통적으로 얼굴이 뭉개져 있어요 다. 아 그거는 이제 신은 밝히지 말라는 거지. 그래요 교수님. 못 알아보게 하는 거죠 얼굴. 얼굴이 다 뭉개져 있어요 시신 다. 그러니까 그 망치 이왕 때린 김에 다 뭉개 놓는 거지. 참 나뿐이네. 에이 징그럽네 이거. 그리고 피해자가 살아 있잖아요. 살아 있으면 심지어는 이제 눈을 파내는 건 기본으로 했고요. 살아 있는 상태로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직장 있잖아요. 항문을 뽑아낸다던가 뭐 배를 갈라 내장을 깨는 식으로 막 가는 식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범의 피해자가 이게 임산부예요. 마지막에 임산부가 마지막 피해자인데 아이를 꺼내버렸어요 배에서. 아 이거 사람 새끼 아니 정말 이것들. 예. 그래갖고 이제 그러고 났더니 어쨌든 얘네도 2, 3일 내에 장례 치를 거 아니에요. 범인은 못 잡아도 검신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 손가락 욕하는 장면 보이시죠? 가서 남의 그 지들이 죽인 사람 지 동네 안에 희생자 장례식장 가서 거기서 이 퍼큐를 날리면 이걸 날리면 사진 찍은 개새끼라니까 이게. 이 이거 사람 다 이거 진짜 죽여야 될 놈들이. 이게 사람도 아니야. 그리고 이제 경찰 있잖아. 이래서 비상은 걸렸을 거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드네프로 경찰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수사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뭐 지문도 없고 뭐 유류품도 없고 망치 휘두른 거밖에 없으니까 아우 좀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는 겁니다. 그래도 얘네가 잡혔겠죠. 예. 당시 우크라이나 경찰이요 많은 사람의 시체가 동시다발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연살인이잖아 누가 봐도. 이건 뭐 하루에 막 그러니까 3, 4일 내 29가 나온 거예요 시체가. 야 이거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당시에도 비판이 이런 게 뭐냐면 그냥 비상 걸어갖고 사람들 못 움직이게 하고 추가 피해자를 막았어야 됐는데 이걸 안 막고 있다가 그냥 다 툭툭툭 당한 거예요. 길거리 걸어다니다가. 근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단서가 나온 게 아까 교수님 제가 14살짜리 2명 아이가 낚시 가던 애들. 낚시 가다가 하나는 죽고 하나 하나는 도망갔다고 그랬잖아요. 걔가 봤을 거 아니야. 요거 때문에 잡혀. 그럴 거야. 그럴 거야. 그럼 이건 또 어떻게 잡혔냐? 이것도 웃긴 얘기 할게요, 교수님.
그 둘 중에 하나가 살았잖아요. 애기. 살인 애가 이제 바딤 리아코프라는 아이거든요. 얘가 경찰에 14살짜리. 신고했어요. 가서 아저씨들 제 친구랑요 갔는데요. 어떤 아저씨 둘이 지나가다가 청년 같은데 형들이 망치로 내리치고 막 드라이버로 찔러 죽였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은 부모가 왔을 거 아니야. 죽은 부모가 와가지고 이 부모도 말 잘못했어. 오자마자 얘 거짓말한 거라고 이 새끼랑 저희 아들이랑 싸우는 거 봤는데 요놈이 죽였다고. 이 새끼가 내 새끼 죽이고서는 어마한 사람 즉 가공의 힘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 그래 우크라이나 경찰이 얼마나 무식한지 지금 설명드릴게요. 그랬더니 개를 조졌구만. 그게 맞는 거 같네 이렇게 된 거예요. 지네도 귀찮으니까. 그러고 이때부터요 진실의 방이 열린 거야 진짜로. 어린애 박살났겠네. 그래갖고 얘가 야구부가요 엄청나게 맞았대요. 뒤지게 두드려 맞고 막 계속 맞고요 고문당했대요. 그래도 아닌 건 아니지 뭐. 그 얘기로는 기사에는 물고문까지 얘기 나와요. 그래고 엄청나게 고문당해가지고 애가 맛이 간 거라. 근데 얘 입장에서는 14살짜리가 지가 안 죽이고 앞에서 친구가 죽었는데 어떻게 만들어 그걸. 말이 되냐고. 그래 얘가 리아코프가요 심지가 굳어갖고 저 아니에요 아저씨하고 팍팍 우긴 거라. 그러니까 결국 할 수 없어서 풀어줬어요. 풀어줬는데 집에 가자마자 엄마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야. 엄마 내가 세상에 내 친구 잃은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경찰 아저씨들이 나한테 내가 죽였다고 나 두드려 패고 고문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라. 그랬더니 이제 부모부터 해갖고요. 우크라이나에도 인권단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권단체가 막 들고 일어난 거라. 들고 일어나니까 이 순간에 경찰 입장에서 아이쿠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된 거라. 그래갖고 야 미안해 수사 다시 해 이래가지고 애를 좀 얼른 거예요. 리아코프한테 사과했대요. 야 미안한데 아저씨들이 범인 잡아줄 테니까 협조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애가 그럼 제가 협조할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부모도 진정이 되고요. 그래갖고 그 다음 페이지 보는 이 몽타주를 작성한 겁니다. 잘 그랬죠? 잘 그랬네. 예. 그래서 이게 몽타주가 작성이 된 거예요. 그 당시 몽타주입니다. 이 몽타주를 딱 작성하고서는 봤더니 이게 그럴싸해. 근데 이때요 경찰이 뭐가 있었냐면 아까 45세 마마루 축구라는 여성이 스쿠터 타고 가다가 죽었지. 대낮에 공격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본 사람들 있잖아. 그때 2명이 2인조였잖아. 그래서 경찰이 약간 생각을 했을 때 얘들도 이미 2인조잖아. 걔네 아니까 이래가지고 그 목격자 있잖아요. 그 목격자들한테 물어본 거라. 혹시 그 마마루 축구 여성 낮에 공격했을 때 얘네 맞아요 그랬더니 100% 맞대. 그러면 통일범이네. 야 이게 큰일 난 거라. 그래갖고 이게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 연방경찰 있거든요. 여기도요. 연방경찰청으로 보고가 올라간 거예요. 이게 연쇄살인 맞는 것 같다고. 그래갖고요. 그 바실리 파스칼로프라고요. 이 당시 우크라이나에서 강력범죄 수사로 최고 유명한 그 수사관이 있었대요. 이분이 자기 수사팀을 데리고요. 드네프로 내려와 버려요. 특파팀이 와가지고. 이제 내려왔고 네. 파견됐어. 그래갖고 이때부터 드네프르 지역 일대에 있는 모든 경찰을 수사 지휘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가 개시가 됩니다. 그래갖고 연방 경찰하고 지방 경찰 포함해서 총 2,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인력이 바로 투입이 되고요. 그 특히 이제 인근에 나라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잖아요. 그래갖고 거기 뭐 아시겠지만 뭐 러시아도 붙어 있고요. 그다음 위로는 뭐 그 시끄러운 나라 있잖아요. 그 저기 뭐 사부첸고가 뭐 있는데 벨라루스부터 해가지고 폴란드도 있고 막 붙어 있네. 다 붙어 있지. 실수가 있으니까 야 이거 빨리 지금 수사해야 된다 그러고 비공개로 수사를 진행한 겁니다. 그래갖고 우크라이나 경찰 당국에서는 이걸 비공개로 빨리 잡자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미 동네는 경찰들이 막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야 2명의 미치광이가 밤에 돌아다니면서 망치 돌린다. 그럼 사람들 안 나가지 이제. 예,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그 피해자가 거의 안 나오는 상태로 돼요. 왜 아예 그냥 사람이 없었대 동네에. 그러다가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얘네 뭐 지문도 없고 종적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경찰이 이제 정리한 게 얘네가 거의 유류품을 다 납두고 갔거든요 현장에. 냅두고 갔지만 그래도 얘네가 유류품 중에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비싼 건 뺏어갔겠지. 예, 특히 이제 추적할 수 있는 게 이제 전당포에 팔 물건이나 그러니까 핸드폰, 귀중품. 그다음에 그 우리 신용카드 있잖아요. 신용카드. 그렇지. 그다음에 ATM용 카드 있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걸어놓자 그래갖고요. 연방경찰에서 이 카드를 쓰거나 핸드폰이 꺼져 있는 게 켜졌다든가 하면 바로 경찰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대요. 이게 이제 7월 23일 날 걸린 거라. 2007년 7월 23일인데 스프레니코하고 사인코가요. 한 피해자 한 명의 핸드폰을 갖다가요 약 $30
한 그때 한 5만 원쯤 된 것 같아요. 이걸로 팔아먹으려고 전당포에 가져간 거예요. 그때 전당업자가 야 이거 핸드폰 내가 작동하는지 확인해야지 잡을 거 아니야. 켜봐야 알지. 네, 그래서 켜봐야 아저씨 그러고 킨 거라. 그게 바로 연결됐구나. 키는 순간에 우크라이나 연방인체 바로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에서 이 전당포로 경찰 수십 명을 출동을 시켜요. 출동을 딱 시켰더니 이거 멍 때리고 얘네 둘이 앉아 있는 거라. 그리고 눈에 이거 핸드폰 어디 놨어 그랬더니 주웠죠 그랬더니 일단 가자. 그래갖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몽타주하고 똑같은 애들이었던 거죠. 그러네. 체포하자마자 이제 거기서 물어본 거예요. 너네 범인 없어 그랬더니 이 새끼들 바로 코발라요. 간자라는 애가 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걔는 이제 후반부에는 관여 안 했는데. 네. 그래갖고 간자는 이제 집에 앉아 있다가 막 체포된 출동한 거고. 경찰에 바로 체포가 됩니다. 그래갖고 얘네 셋이 있잖아요. 맨 뒤에 가운데 있는 놈 있죠. 뒤에 약간 기대고 있는 놈이 간자예요. 세 놈이 이제 그때 체포된 상태예요. 나이 새끼들이고. 그래갖고 이제 잡은 다음에 물어봤어요. 너네 그 피해자들 유류품 중에 없어진 건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귀금속은 다 필요가 없어갖고요. 다 변기에 다 버렸고요. 실제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은 야 대박이야. 전자레인지에도 한 4-5번 구고요. 얘네가 인터넷 보고 공부했대요. 그래서 전자레인지 막 구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요. 막 다 파쇄해버렸대요. 초기화도 몇 번 시키고. 수사가 진행됐겠죠. 3명 용의자에 대해서 총 29건의 범죄 사건 연루 혐의로요. 수사가 진행이 됐고요. 짧은 기간에. 네, 짧은 기간에 21건의 살인, 21건의 살인 사건과 피해자가 도망간 케이스가 8건이나 됐대요. 아이고. 8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합치니까 그건 29건이죠. 살인미수지, 그거는. 예, 살인미수 8건에 대해서 조사와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스푸르누크에 대해서는 27건의 사건에 대해서 기소가 됐고요. 21건의 살인 사건, 8건의 무장강도, 1건의 동물학대. 그 개 외다른 거 있잖아요. 그 증거가 있어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스크루드라이버 휘둘린 사인코는 25건에 대해서 기소가 됐는데 18건의 살인, 5건의 강도, 1건의 동물학대 이렇게 됐고요. 간자는 그 무장강도 혐의하고요. 근데 살인은 방조했다고 하는데 방조죄가 얘네가 좀 약한가 봐. 그래갖고 요것만 해서 기소가 됩니다. 수사 초기에 세 용의자는 모두 신속하게 자백을 했고요. 했는데 이제 스프르누크라고 있죠. 아까 망치 들은 놈. 얘는 나중에요. 자백을 철회해요. 왜 철회했냐? 철회한 게 뭐냐면 나는 하려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한 건데 난 그냥 구경만 했어요. 이따위로 헛소리하고요. 지가 사람 다 죽였기 때문에.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거지 뭐. 예,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제 나머지 있잖아요. 2명은 다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얘가 뭐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인정이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사인코 아버지가 유명한 변호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로스쿨 나온 지 2달밖에 안 된 그 국선 변호인이 우리 아들 변호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불리하다. 그래서 내가 이 셋을 다 변호하겠다 그러고 대표 변호사로 나타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원래. 말도 안 되죠. 그래갖고 이것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요. 또 이게. 말이 안 돼.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아버지 절대 안 되거든. 그래갖고 사인코 사건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또 시가 재판을 또 연기해요. 질질 끄는 거지 뭐. 네. 아버지가 또. 네. 뻔한 건데 뭐.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아까 교수님 말씀 경찰이 잡아놓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걸 몰랐던 거라 뭐냐 아까 잔인하게 살해하는 그 비디오 있죠 찍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동영상 있었잖아. 이걸 다 그냥 법원에서 까버린 겁니다. 까버리니까 뭐 아버지야 뭐 아이쿠야 이렇게 꼼짝도 못하는 거지 뭐. 꼼짝도 못하는 사건이었죠. 그래갖고 이 그 카메라에 찍은 내용들하고요 사진 찍은 내용들이 진짜 빼박을 할 수 없는 증거로 나타나서 다 인정이 됐고요. 특히 법정에서 10월 29일 날 2008년 10월 29일 날 다 공개됐는데 2개의 비디오는 그렇다 치고요. 300여 장이 공개돼서 따다닥 올라오는데 보는 판사도요. 거의 뭐 쓰러지기 직전의 내용이었답니다. 이반 센첸코 부장판사가 주재하는 판사단에 의해서 재판이 합의돼서 진행이 됐는데요. 안타깝게도 2000년 2월 이후에는 사형이 폐지가 됐대요. 우크라이나가 EU 가입하려고 좀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1999년 12월 달에 여기도 헌법재판소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언제 있어? 비인간적이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 그래갖고 이게 2000년 2월에 바로 효력이 발휘해서 사형이 폐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사형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갖고 2009년 2월 11일 날 우크라이나 드니프로 법원이 스푸르뉴크하고 사인코에 대해서 계획적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하고요. 새끼들 사형이 아니구나. 예. 상황이 그렇죠. 뭐 특히 스크루니크는 21건, 사인코는 18건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강도죄 있잖아요. 강도 강도죄 저지른 있잖아. 게 있어서 15년씩을 추가로 해서 얹었는데 어차피 종신형이니까 종신형의 추가형 뭐 얹어지고 예. 그래. 그리고 이제 동물학대 멍멍 있잖아요. 매단 걸로 1년 정도 추가된다. 이것도 의미 없는 거고요. 간자는 개가 문제지. 네, 간자 아까 사진 찍은 애 있잖아요. 얘에 대해서는 15년 동안 이거 훌륭하대. 강제 노동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주장하잖아. 이거 이거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있네 여기. 북한도 하잖아 강제로. 예, 강제 노동을 안 하면 안 된대요. 형량이 늘어난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네, 그래서 강제 노동형을 선고했고요. 감형이 돼서 최종적으로 징역 9년으로 이제 감형이 됩니다. 살인에는 그렇게 아주 개입하지는 않았다. 얘는 그러고 스스로 중간에 그만뒀잖아. 네, 네. 나중에 이제 그 9년 선고받고 이제 살고 나와갖고요. 나왔겠지, 지금 평범하게 잘 살고 있대 지금. 예,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2009년 11월 24일 우크라이나 대법원까지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했는데 종신형 판결 둘 다 확정됐고요. 그다음에 간자는 그 항소심에서 9년으로 감형된 거에 대해서 항소를 안 해서 그냥 9년으로 확정되고 끝납니다. 이 우크라이나 법원이 이 판결문에서 한 내용이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인데 진짜 그 병적인 자기 확립이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판사님이. 뭐냐면 네가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네가 강해져야 하기 때문에 너보다 약한 자를 공격해서 강함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되냐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적 자기 확립이라는 게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네가 강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피해를 입힌다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 히틀러 얘기도 나와요. 히틀러가 독일이 맨날 유럽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니까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 옆에 있는 폴란드, 체코 다 때려잡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네오나치인데다가 너는 아주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감정의 빈곤자들이다. 사이코패스 전형적인 거. 이게 사이코패스라는 뜻이에요. 교수님.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관심 부족, 도덕적 기준이 부재했다. 너네가 아무리 부유층 자녀로 컸으면 뭐하냐. 아버지 어머니가 유명한 뭐하냐 이거야. 애들이 개판인데. 그러니까 이런 걸 해갖고 너네는 이렇기 때문에 물론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뭐 알 바 아니고 어쨌든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얘들은 사람 죽이는 걸 무슨 놀러 가서 사냥터 가서 뭐 사냥감 잡는 거랑 똑같이 했네. 예, 조이 킬링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재미있어만. 해보라니. 예, 니콜라이 쿠피안스크 우크라이나 내무부 부장관이죠. 이 사람 왜 부장관이냐? 장관이 돼 잘렸어요. 왜? 이걸 막았어야 되는데 아까 3, 4일 동안 개난장 피는 걸 못 막았다 그래갖고요. 내무장관이 사임해요. 잘렸고. 네, 잘렸고 부장관이 얘기한 게 이 젊은이들에게 살인은 마치 오락과 사냥과 같았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그러니까. 스스로 엄청난 비판하고요. 경찰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그 성토를 해요. 그러겠어. 예, 내무부 부장관이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진에요. 얘네가 이제 우크라이나로 썼는데 영어로 번역하면 The weak must die. 약한 자는 죽는다. The strongest will conquer. 강한 자만이 정복한다.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대요. 그러니까 강해지기 위해서 지보다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마구자구 죽이는 게 지들의 이제 논리적 구조였다는 얘기죠. 지들이 원래 약한 자였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린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이게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아니 이 종자가 악마야 이것들은. 분류도 안 된 상태 일을 벌리다 보니까 특별한 악마 이렇게 새끼. 돼 있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마지막 두 날은 경찰이 비상만 걸어서도 10명 이상은 살릴 그러니까 수가 살릴 수 있을 거 있었는데 아니요. 비상을 엉걸어서 이렇게 피해 입은 거 이런 거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시체가 족족 나오는데도 경찰이 무대형으로 일관했다는 거. 이해가 안 가. 이해 안 가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교수님 옛날에 우승경 살인 사건 났을 때도 가포 비상 관련해서 그럼. 다 비상 걸렸었잖아. 근데 거기서도 바로 진입해서 안 하고 그랬잖아. 예. 그래서 욕 먹었는데. 이게 이런 사건입니다. 살벌하네 살벌해. 얘네 이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비판이 있어요. 저기 그 일부 이렇게 글을 보면 저 우크라이나 전쟁 앞에 최전선에 보내갖고 러시아 군애들 그래 이런 것도 써먹어야지. 대포밥으로 써야지. 이러는 그러니까. 뱀맹이 살리냐 이러고 있는데 저 교도소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참 살벌하다 살벌해. 이거 살인 기계네. 기계예요. 에이, 악마를 봤다. 아유 말도 마세요. 이거 하면 힘들었어야죠. 예, 오늘은 처음이죠 우크라이나로. 네 간 거. 처음입니다. 우크라이나 연쇄살인범 3마리, 네. 악마 3마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유 징그럽네 이거. 예,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참여하고. 예.